내가 더 지금 고통스러운데 라는 것을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톡도 괜찮아요. 혹은 신체가 닿아줘도 좋습니다. 동반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당신들이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민우 교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집 상담소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아이들 상담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부모님의, 즉 부부의 상담을 많이 듣기도 합니다. 매번마다 내 탓만 하는 것 같아요. 육아 때문에 매번 남편과 싸워요. 이러다가 우리 관계가 끝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돼요. 라는 하소연을 많이들 하십니다. 실제로 부부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한 70%는 아이들 육아 때문에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더욱더 싸우게 되고 더욱더 갈등이 심해진다는 말인 것이죠. 오늘은 실제 상담 두 가지를 통해서 이 갈등의 진짜 원인과 해결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로 많은 부부들이 회복을 경험을 하고 단단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 방법 끝까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것부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자, 사실 육아 갈등은 내 자체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아이가 낳게 되잖아요? 그럼 일단 우리 뇌부터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엄마는 옥시토신 증폭으로 인해서 아이에게 온전하게 집중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아빠는 코르티솔이 증가하게 되면서 책임감에 대한 스트레스가 증폭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똑같은 상황에서도 각자 다르게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수면 부족, 새로운 역할,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지면은 서로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내가 더 힘든데, 내가 더 지금 고통스러운데 라는 것을 서로 경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갈등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둘 다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문제는 결국 서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 사랑을 표현하고 이 스트레스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 그 해답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는 육아휴직 중인데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도 힘들다며 집에 오면 쉬기만 해요. 기저귀 갈기, 밤중 수유, 집안일까지 다 제목이에요. 너무 억울하고 외로워요. 자, 이것은 전형적인 보이지 않는 노동에 대한 갈등입니다. 육아휴직맘은 24시간 동안 아이를 책임져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겠고요. 아빠는 아빠대로 경제를 부담해야 된다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서로의 힘듦을 숫자로 비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둘 다 스스로 각자의 방식으로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그걸 서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때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단계는 세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인식이에요. 서로의 하루를 시간별로 다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었다가 아니라 우린 둘 다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구나 라고 서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단계는 구체적인 분담입니다. 서로에게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화요일 날 아기 목욕은 자기가 좀 도와줘 라고 부탁하시는 것이죠. 즉 모호하게 애 좀 돌봐줘,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서로 나눠줘야지 이게 서로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 표현입니다. 어떤 것도 당연하게 하는 건 없습니다. 서로의 수고를 매일 하루에 한 개씩은 인정을 해주세요. 오늘 애기 많이 밥 먹이느라 고생 많았어. 자기도 오늘 힘든데 출퇴근하느라 고생 많았어. 당연히 애기 있으니까 밥 먹여야지. 당연히 출근해야 되니까 힘들겠지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는 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칭찬, 감사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혹시나 어떤 분들은 이런 감사 말을 못 뱉으신 분들이 있어요. 막 닭살 돋다고 못 뱉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카톡도 괜찮아요. 혹은 신체가 닿아줘도 좋습니다. 잘했으면 말없이 그냥 안아주세요. 그리고 엉덩이 토닥거려 주세요. 이런 애정 표현이 서로에게 응원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시댁에서 계속 간섭하는 사연이에요.
자, 시어머니가 우리 육아 방식에 자꾸 간섭하시고 남편한테 불만을 말하면 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다며 애매하게 넘어가요. 좋지 않은데요. 자, 남편이 내 편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서운해요. 자, 이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첫 번째는 경계 설정 실패와 그리고 충성 갈등입니다. 남편은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고요. 또 아내는 남편의 좀 지지가 부족하다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특히 육아는 부부만의 어떤 영역인데 외부의 어떤 간섭이 들어오게 되면서 육아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받는 상황인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남편이 중간 역할을 잘해야 돼요. 왜 또 내 탓이야 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은 아빠가 조금은 더 중간 역할을 잘해서 한계 설정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단계별 해결책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일단 구체적으로 먼저 사전에 합의를 하셔야 됩니다. 즉 단 둘만 있을 때 마음이 편할 때 육아 원칙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꼭 싸우고 나서 갈등 사항이 있는 다음에 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 아무래도 이 규칙을 결정을 할 때 서로 감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좀 마음이 편할 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그때 서로 앉아가지고 육아 원칙을 정하는 겁니다. 즉 이렇게 육아 원칙을 정해놓고 우리는 이렇게 합의했다라는 그런 규칙이 있어야지 외부 간섭에 우리가 대응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남편의 역할을 명확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엄마가 말할 때 나 좀 지켜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지켜줘라고 아빠한테 어필을 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우리 아이의 아빠니까 우리 가족을 지켜주고 당신이 좀 결정을 내려줘라고 아빠한테 책임감을 심어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예의 있는 경계선입니다. 절대 어머님은 시어머니랑 직접적으로 이것을 갈등을 시작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아빠를 통해서 아빠가 말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아빠가 선을 긋는 것을 해 주셔야지 더 이상 개입이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즉 이때 아빠가 즉 어머니한테 전화를 할 때도 어머니 우리는 이미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라고 좀 정확하고 확고하고 예의 있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앞서 두 가지 사례를 좀 봐봤는데요. 제가 20년간 이렇게 상담을 해오면서 좀 종합을 한번 해보니까 이런 육아 갈등을 종결시킬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 그 방법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6-2 대화법입니다. 자, 하루 4분은 서로 고생한 점 인정해 주는 거고요. 주에 6번은 서로에게 고마움을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월에 2번은 무조건 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 이 4-6-2의 규칙을 지키신 부모님들이 확실하게 부부 갈등이 90%가 줄었다라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힘들다 하더라도 주변 사람들이 하든지 아니면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니면 요즘에 좋은 아이 돌보미도 있잖아요. 아이 돌보미 시켜가지고 딱 한 3-4시간은 온전하게 부부의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집에서 쉬는 거 아닙니다. 꼭 밖에 나가서 두 분이서 데이트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실제 이렇게 4-6-2 이 법칙을 수행하신 부부들이 실제로 90% 이상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비교 금지 협력 원칙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나는, 너는 이렇게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당신 왜 그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것보다 나는 너를 우리로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앞으로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건 정말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문제 해결력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것은 두 분이 공동체입니다. 공동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서로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때 추가적으로 I 메시지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I 메시지가 있고요. U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U 메시지는 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당신이 왜 그래? 당신 왜 이렇게 행동을 해? 라고 말하는 게 U 메시지예요. I 메시지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단계가 3단계가 있어요.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내 감정을 말하고 상대방에게 함께 할 것을 제안을 하는 겁니다. 즉 이거죠. 자기야 정리하라고 했는데 지금 아직도 정리가 안 됐네. 나 조금 서운해. 조금 지금 해주면 안 될까?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때는 사실은 행동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규칙은 외부 차단, 내부 결속입니다. 부부가 정한 원칙은 그 무엇보다 1순위입니다. 이 부부가 정한 원칙은 친구가 개입되면 안 돼요. 엄마 아빠가 개입되면 안 됩니다. 그 무엇보다 이게 절대 침해받지 않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물론 주변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 조언은 들어줄 수가 있죠. 하지만 그 결정은 결국은 부부가 서로 상의해서 내리고 그 결정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게 가족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육아 갈등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둘 다 각각 아이를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은 힘들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노력한다면 분명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들을 적용한 부부들이 와서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진짜 꼴도 보기 싫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실제 이 방법들 쓰니까 많이 더 가까워졌고 진짜 내 평생 동반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당신들이 선택한 사람은 분명히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찾아가는 여정 제가 응원해 드릴게요. 더 많은 부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우리 부부는 이런 게 좀 갈등이에요 라고 작성해 주시면 제가 개별적으로 상담도 해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조금 부부 상담에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도 해주시면 제가 다음번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민우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